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안 해준다고요? 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9월 13일 대책부터 적용한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폐지를 사실상 그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국세청은 지난달 초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와 관련해서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반반씩 소유한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할 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최대 80%,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는 30%까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규제지역 임대사업자는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규제지역에서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는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What?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죠. 국세청은 부부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각자가 0.5채씩 그러니까 반반씩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이라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가세특례는 한 채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곱해서 한 채 이상이어야지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대팔 때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오 마이 갓!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종합소득세를 아낄 목적으로 공동명의나 부부공동명의 이렇게 전략을 취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정작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채의 요건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주택을 매입을 하라는 얘기와도 똑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부부가 공동으로 한 채 갖고 있는 거를 2주택, 3주택으로 늘려서 한 채의 요건을 각각의 한 채의 요건을 맞춰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니까 조특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 채의 기준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특법에서는 8년 이상 임대하고 5% 인상 제한 등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의한 한 채 이상의 조문을 끌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충족하라는 요건이 없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한 채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특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어찌 보면 상충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을 전후로 해서 전세난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꺼낸 당근책이 과세특례 제도였잖아요.
이미 특례를 굉장히 많이 없앴는데 또 기존 대상자들한테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기본적인 혜택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실무에서 뒤집히려면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미 기재부의 유권 해석 질의를 넣은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도 같은 해석이 나온다면 조세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의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는 가장 밀접한 법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인데요. 이 두 가지 법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 책에도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을 했을 때에 그 이전 기간의 임대 기간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 3에 보면은 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 지금은 장기로 바뀌었죠.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해 산정한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50%만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렇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그 대부분의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제가 책에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조특법에서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했을 때의 부분이에요. 그 조특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지나게 되게 되면 멸실 기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조특법에서는 이 멸실 기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이 멸실 기간을 대부분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을 다 인정을 해줬었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이 멸실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멸실 기간이 됐을 때는 장기이던 단기이던 그냥 거의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공론화가 안 돼서 문제가 안 되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줄 알고 장기 임대를 등록을 해서 의무 임대 기간 다 채우고 그리고 매도를 했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너는 멸실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과태료 대상이야 해가지고 과태료를 3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빵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법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 행정기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떤 그 유관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답답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법들은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특공제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했을 때는 멸실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법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